며칠 전 제가 신문을 보다가 혼인 생활 중 외도, 배우자 재산 분할 때 불이익 받는다라는 기사 제목을 봤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내용이라서 저는 무슨 새로운 판례가 나왔나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혼인 생활에 외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와는 별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생활의 파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고요.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생활하는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분할한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가끔 부정행위를 저지른, 즉 바람을 핀 당사자가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은 건데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잘못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아니 상대방이 그러는데 제가 유책 사유 있어서 저는 재산 분할 하나도 못 받는다던데요?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도 하죠. 많잖아요. 네. 어쨌든 이 이제 기사 내용은 외도 배우자 재산 분할 때 불이익 받는다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뭔가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방이 외도를 하면서 부부의 공동 재산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을 재산 분할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선 판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사실 제목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이 된 거라서 저도 낚였죠. 뭐 결국 그 작성자가 성공한 건데요. 이 남편분이 외도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도 맞고 재산 분할 때 불이익을 받은 것도 맞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의 사실관계가 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외도를 하면서 이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이제 큰 돈을 건네준 정황을 비롯해서 많은 돈을 함께 소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도한 사실과는 별개로 외도와 결부되어 있는 재산 소비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남편의 이러한 행위가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부가 이제 성년 자녀도 있었고 혼인 기간이 이제 20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남편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혼인 기간이 길면 보통 주로 5대5, 50대 50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해지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외도를 한 남편이 45, 아내가 55, 즉 아내 쪽의 재산 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판결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일방이 공동 재산을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은 이것을 뭐 기여도를 정할 때 반영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가지고 일방이 재산을 막 탕진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은 그 도박을 함으로써 공동 재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기여도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도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겠죠. 그 외도를 한 상대방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소비를 한 것이니 이게 뭐 외도이든 아니든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산분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산분할은 원래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의 방법에 따라서 기여도를 정해가지고 뭐 50대 50,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재산분할에는 재산을 청산하는 것 이외에 이혼 후 부양적인 요소를 함께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이 재산분할액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생계 유지를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논리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남자가 뭐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바람을 피면서 바람 피는 상대방 상간녀로부터도 돈을 잘 뜯어내 오히려 돈을 가져와 그러면 재산 분할 때 이익을 줘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재산을 증식했다. 네, 증식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가지고 온 거라고 한다면은 그 남편분이 이혼 소송하면서 서면에다가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몇 월 며칠 날 내가 꽃뱀이었다. 몇 월 며칠 날 500만 원 받고 몇 월 시계도 며칠 날 받아오고 뭐 차도 받아오고 그러네요.
많은 돈을 함께 소비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본 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많이 했나 보죠. 장기간 소위 말하는 두 집 살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이 정도 반영을 해주고 그 사실 반영을 한 비율이 막 그렇게 크지는 크지는 않잖아요. 않죠. 네. 45대 55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45대 55라는 그 수치에서 법관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좀 고민을 하신 거죠. 고민 많이 한 고민을 거죠. 하는 적이죠. 이거는. 그렇죠. 이 재산 분할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를 할 때는 좀 재산 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